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강동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폴리글랏 마이크로서비스 환경에서 Node.js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한 형제들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한 형제들에서 Nest.js 기술 표준을 수립하고 Nest.js 엔지니어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동료들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내부 프로덕트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Node.js 시스템이 옵저버빌리티와 스케일러빌리티, 하이어빌리빌리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 저희가 모노레포와 CI/CD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장표 제목에 있는 폴리글랏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면 바이링구얼,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면 트라이링구얼이라고 부릅니다. 이보다 더 다양한 언어를 알고 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을 폴리글랏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에서 폴리글랏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세션에서는 폴리글랏 마이크로서비스를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된 서비스들로 구성된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서로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서비스가 협력하면서 하나의 큰 이커머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오픈텔레메트리에서 데모를 위해 구성한 가상의 시스템인데요. 저희에게 익숙한 자바, PHP,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외에도 고, 러스트, 얼랭까지 정말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까지 시스템을 복잡하게 구성해야 하나? 저건 너무 복잡해서 하나도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의 핵심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수가 아니라 서비스 개발자들에게 어떤 기술 스택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할지 그 결정권을 쥐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권을 가지게 된 엔지니어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도 기술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셋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타임 투 마켓을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한 형제들에서는 오랜 기간 자바 스프링 기반의 단일 언어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는데요. 이들을 기술 블로그나 또는 오늘과 같은 컨퍼런스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기도 하지만 사내에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들의 최소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폴리글랏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기술 스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스템, 전체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Node.js 또한 또 하나의 기술 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의된 품질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매트릭, 로그, 알람, APM 로그까지 일련의 인프라들이 자바 스프링에 맞춰 구축되어 오고 또 고도화되어 왔는데요. 그 덕분에 엔지니어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만 하면 운영 중인 시스템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서비스가 장애에 매우 민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일련의 인프라는 엔지니어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시스템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슬랙을 통해 알람을 수신하고 이슈에 대한 로그를 확인한 뒤 어떤 요청을 처리하면서 이슈가 발생했는지 트레이스를 추적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슬랙을 통해서 알람을 수신하는데 이 알람에는 이슈에 대한 로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엔지니어는 로그를 확인하고 로그와 연관된 트레이스를 통해 어떤 구간에 문제가 생겼는지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생겼을 때 코드베이스부터 뒤진다거나 패닉에 빠지지 않아도 되죠. Node.js 시스템이 이렇게 이미 구축된 일련의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고 Node.js만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다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술 표준으로 늘어나는 운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Node.js 시스템도 같은 인프라를 활용해 자바 스프링 시스템만큼의 옵저버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새로운 영어를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observability는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엔지니어가 코드를 빌드하여 릴리즈하게 되면 저희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느 곳에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기 어렵게 되죠. 개발 단계에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그리고 QA까지 완료했지만 실제로 릴리즈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이슈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시스템이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서나 어떤 이슈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제보받은 이슈를 고치려고 하더라도 이 이슈가 어떤 상황에 재현되는지 컨텍스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을 잡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MSA 환경이라면 상황이 더욱 안 좋습니다. 위 그림은 2018년쯤에 우버의 마이크로 서비스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서로 의존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하나의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를 처리하는데 어떤 구간에 거쳐 처리되는지 다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분산 환경에서 observability는 엔지니어에게 한 줄기 빛이 됩니다. observability는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이용해 시스템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텔레메트리에는 크게 세 가지, 메트릭, 로그, 그리고 디스트리뷰트 트레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메트릭은 특정 시점의 측정값으로 정의합니다. 웹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초당 HTTP 요청 수나 HTTP 요청 지연 시간, 가비지 컬렉션 지연 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겠죠. 이 값들이 임계치를 넘었을 때 시스템 이상 상황으로 감지하고 얼럿을 트리거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앞으로 CNCF라고 부르겠습니다. 프로젝트 중 하나로 시스템과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쿠버네티스에 이어 CNCF에서 호스트한 두 번째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죠. 우한 형제들에서는 우아켓 매트릭이라고 하는 프로메테우스 기반의 매트릭 시스템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의 매트릭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매트릭을 측정하고 이를 특정 엔드포인트로 노출시켜주기만 하면 나머지 수집, 저장, 조회는 이 매트릭 시스템이 전담하게 되죠. 그렇다면 실제 노드.js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떻게 매트릭을 측정하고 노출시킬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프로메테우스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쉽게 매트릭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용으로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from client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코드 예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측에 보고 계시는 from client를 이용해 실제 nest.js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매트릭을 측정할 수 있는지 예시를 준비했으니 함께 보시죠. 네, 앞에 보이는 코드에서는 네스트의 미들웨어를 이용해 리퀘스트의 지연 시간을 히스토그램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매트릭의 종류 중에 하나로 관측값을 샘플링하여 각 구간마다 카운트한 수치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활용하면 백분위수, 퀀타일을 계산하거나 앱덱스 스코어를 계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 시간을 측정하면서 HTTP 메소드, URL, 그리고 응답 코드를 라벨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에 매트릭을 분석하고 집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트릭을 측정한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시각화해서 보고 있는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미들웨어에서 측정한 매트릭을 그래프 하나에서 타임 시리즈로 플로팅한 결과인데요. 한눈에 봐도 어느 시간대에 어떤 API를 처리하는데 지연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API별로 지연 시간을 측정해 이상 상황을 감지한다거나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의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드.js의 가비지 컬렉션 지연 시간이나 이벤트 루프 지연 시간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현재 노드.js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텔레메트리 데이터인 로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바스크립트 코드 디버깅을 위해서 콘솔 로그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역시 제가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IDE에 디버그 툴이 모두 내장되어 있지만 자연스럽게 저희서는 콘솔 로그를 먼저 타이핑하고 있긴 하죠. 아무래도 로그가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의 컨텍스트를 파악하기에 또 가독성이 좋은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확인할 때에는 로그가 엔지니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하다 보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을 위해 디버그 로그를 추가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배포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렇게 하나 둘 추가한 로그가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노드.js에서 콘솔 로그를 이용하여 로깅을 하는 경우 이는 내부적으로 프로세스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어떤 OS에서 구동되는지 또는 어떤 스트림에 물려있는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싱크로너스하게 동작하게 된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로그를 남겼을 때 성능에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를 처리하면서 여러 로그라인을 남기고 분산 환경에서 여러 인스턴스에서 로그를 수집하게 되면 로그라인이 섞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로그만 이용해서는 시스템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텔레메트리 데이터인 디스트리뷰트 트레이스가 빛을 발합니다. 디스트리뷰트 트레이스는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요청이 처리되는 동안 발생한 이벤트들의 모음입니다. 모놀리스 구조의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구동한다고 하면 모든 클라이언트 리퀘스트가 한 곳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로그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MSA 환경에서는 하나의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를 여러 분산된 서비스들이 협력하여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때 디스트리뷰트 트레이스를 활용하게 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각 서비스들이 요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상에서 보틀렉이 되는 지점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서 메시지 큐를 사이에 두고 협력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하나의 리퀘스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트레이스의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겠죠. 바로 이 트레이스 데이터를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크로스 커팅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레이어마다 이 스팬을 수집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면 그 비용이 너무나 크겠죠. 또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각 레이어마다 이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면 그 비용이 몇 배는 더 커질 것입니다. 다행히도 엔지니어의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텔레메트리인데요. 오픈텔레메트리는 CNCF 프로젝트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생성, 수집, 계측, 그리고 내보낼 수 있도록 API와 SDK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CNCF 프로젝트 중에서도 쿠버네티스에 이어 두 번째로 활발한 프로젝트라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디스트리뷰트 트레이스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픈 텔레메트리 코드 인스트루멘테이션은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노드.js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떻게 스팬을 수집하고 내보낼 수 있는지 코드 예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죠. 네, 앞에 보시는 코드 스니펫은 굉장히 간단한 함수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SDK에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를 시작시켜주기만 하고 있는데요. 이 코드를 애플리케이션 실행 전에 실행시켜주기만 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스팬을 수집할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제에서는 세 개의 인스트루멘테이션, 계측기, 계측기, HTTP, 네스트, 포스트그레 계측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계측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계측이 필요한 레이어에 맞는 계측기를 찾아 SDK에 등록만 해주면 스팬 수집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SDK의 도움을 받아 스팬 정보를 수집했으면 하나의 트레이싱 백엔드로 보내줘야지 스팬 정보를 하나의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로 묶어서 트레이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트레이싱 백엔드 제품으로는
뭐 예거나 집킨과 같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미 사내에서 옵저버빌리티 도구로 그라파나 로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라파나 템포라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라파나 템포라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서 저희가 얻었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텔레메트리 데이터 사일로를 없앤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텔레메트리 데이터,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를 열심히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연관관계가 하나도 없다면 엔지니어가 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로그에 트레이스 아이디를 함께 남겨 로그와 트레이스 연관관계를 맺어 주었는데요. 그 덕분에 엔지니어는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더 풍부하게 활용하면서 시스템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트리뷰트 트레이스와 오픈 텔레메트리 그리고 템포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핀포인트라는 제품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한 형제들에서도 대부분 백엔드들이 자바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APM 도구로 핀포인트를 사용해 왔는데요. 자연스럽게 노드.js에도 핀포인트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JVM에 비해 한정된 기능만 제공되고 있었고 핀포인트 노드 에이전트의 경우 약 2년 전 마지막 릴리스 이후 오픈소스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픈 텔레메트리는 훨씬 더 큰 언어적 생태계를 가졌고 또 핀포인트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한 옵션이라고 판단하고 직접 팔을 걷어붙여 손에 먼지를 묻혀가면서 이 트레이싱 백엔드를 구축하고 운영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트레이싱 백엔드를 직접 운영하면서 팀에서 운영하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의 트레이스를 모아볼 수 있도록 직접 환경을 제공했는데요. 덕분에 팀에서는 서비스에 이상이 있을 때마다 쉽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한 사례가 기폭제가 되어 현재는 전사적으로 디스트리뷰트 트레이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각 도메인에서 이를 사용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의 기술 표준 추가가 옵저버빌리티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확장성과 고가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MSA는 정말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스케일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트래픽이 몰리는 서비스만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스케일 아웃 했다가 다시 스케일 인을 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사이의 장애를 격리하여 가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모놀리스 구조의 경우 하나의 컴포넌트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사이의 폴트를 격리하여 시스템이 전체가 다운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MSA의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드.js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왜 컨테이너화가 필요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우한 형제들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한 형제들의 백엔드 인프라는 현재 쿠버네티스로 이전하고 있는 과도기 단계입니다. 일부 조직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AWS의 EC2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 인바운드 트래픽을 각 인스턴스로 보내주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이용해 이 인스턴스들을 동적으로 확장하고 축소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EC2 인스턴스에서 노드.js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을 위한 에이전트와 같이 도커 컴포즈로 묶어서 구동하기 위해서 바로 컨테이너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한편 노드.js가 싱글 스레드 이벤트 루프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에서 실행시킬 때 특히 멀티코어 장비에서 실행시킬 때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노드.js의 클러스터 모듈이나 PM2와 같은 도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드.js 애플리케이션을 스케일하는 전략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스펙이 좋은 장비에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실행하면서 스케일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인스턴스에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만 실행하지만 여러 인스턴스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길게 설명드렸던 옵저버빌리티 때문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엔지니어가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가지고 이슈가 생긴 프로세스의 컨텍스트를 찾아내기에는 후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전사적으로 백엔드 인프라가 쿠버네티스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 단계인 것도 큰 몫을 했습니다. 후자의 구조가 쿠버네티스로 심리스하게 마이그레이션하기는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한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데브옵스 라이프 사이클에서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 단계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부터 그 품질을 유지한다면 뒤에서 운영 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모노레포와 CI/CD의 힘을 빌어 개발 단계부터 그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노레포는 명확하게 관계가 정의된 여러 프로젝트를 담고 있는 하나의 큰 레포지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구글과 같이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이 모노레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국내에서도 지난 몇 년간 모노레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모노레포로 이전하는 팀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노레포를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니만큼 저희가 집중했던 모노레포의 장점 몇 가지만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노레포의 모든 프로젝트들은 하나의 버전의 의존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의존성의 버전 관리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취약점에 대응하기도 용이한데요.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들이 최신 릴리스를 기준으로 취약점에 대응하는 패치를 내기 때문에 모노레포의 의존성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취약점들에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프로젝트가 하나의 설정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노레포의 반대격인 폴리레포의 경우 팀에서 관리하는 여러 레포에서 하나의 설정을 공유하기 위해 굉장히 큰 공수가 들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팀에서 관리하는 모든 레포에서 하나의 ESLint 룰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를 npm 레지스트리에 퍼블리시해 두고 이를 각 레포지토리에서 받아 쓰는 그런 사례를 보기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반면에 모노레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할 때는 이런 설정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저와 같이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초기에 프리티어, ESLint, 타입스크립트 설정을 하는 것임을 생각했을 때 정말 간편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미 CI/CD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팀이 기민하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코드를 통합하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CI/CD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CI 파이프라인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코드를 통합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 NIST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로덕트 개발 사이클 뒤쪽에서 버그를 발견할수록 이를 고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릴리스 이전에 CI에서 결함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팀의 업무 효율이 개선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죠. 한편 이렇게 CI에서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분석하는 정적 분석 방법인데요. 정적 분석으로 기초적인 분석을 마치면 코드 리뷰와 같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단계에서는 기계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추가로 팀에서는 소나큐브를 활용해 코드베이스가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받고 있는데요. 코드 스멜뿐만 아니라 버그와 취약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이를 수정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프로그램 실행이 필요한 동적 분석 방법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유닛 테스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ETE 테스트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Nest.js는 모듈러 구조와 DI 시스템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수월해졌습니다. 수행하는 데 비용이 적은 유닛 테스트를 촘촘하게 작성하고 CI에서 테스트를 자동화한다면 효율적으로 일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노드.js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한다고 짧게 소개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이 CI/CD 파이프라인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를 빌드하게 됩니다. 이렇게 빌드된 노드.js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는 환경 변수에 따라 동작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 환경에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실제 길랩 환경에서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CI/CD 파이프라인인데요. 크게 테스트, 빌드, 디플로이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선 스테이지가 실패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 잡이 성공하는 것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도 좋다는 그린라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에서 코드베이스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걸러내어 서비스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노드.js 애플리케이션을 장애에 민감한 규모 있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이용해 노드.js 애플리케이션의 옵저버빌리티를 확보했고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함으로써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드.js 시스템에 알맞는 모노레포, CI/CD 파이프라인으로 릴리스 이전부터 시스템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 그리고 지난 지호님의 세션에서 소개드렸던 내용들을 지난 1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요. 노드.js 불모지에서 이런 환경들을 밑바닥부터 구축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내 주요 기술인 자바 스프링이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아오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치열하게 고민해온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모든 게 부족했기 때문이죠.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현실을 인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고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아는 일이었죠. 사내 백엔드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니터링 인프라는 어떻게 동작하고 노드.js 애플리케이션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실을 인지한 뒤에는 직접 길을 닦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 표준의 트렌드는 어떤지, 어떤 도구가 현재 사내의 옵저버빌리티 도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적정 기술을 검토하고 이를 구축하고 직접 운영하였죠. 그럼에도 보시다시피 아직 길이 터덜터덜하죠. 네,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드.js 엔지니어들이 합류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품질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더 반듯하게 닦아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노드.js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